제인이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제인아 치료가 가능하대. 오늘은 살인자 누명이 풀린 최자영이 드디어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인아, 내가 요즘 기억이 또렷하구나. 그동안 매일같이 기억이 흐릿했는데 참 다행이야. 내가 김도희 씨를 죽인 게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요즘엔 기억도 또렷하고 기분도 좋구나. 엄마 정말이에요? 너무 다행이다. 유경아, 혹시 치매가 이렇게 나을 수도 있는 질병이니? 요즘 부쩍 최자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윤이가 찾아와 그동안 자신이 언니를 오해하고 있었다며 용서를 구한 이후로 최자영은 그간 오락가락하며 십수년 전을 헤매이던 상태를 벗어난 지 오래였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약을 복용했는데도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길을 잃고 심지어 소변을 실수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놀라운 변화였죠. 도유경은 곰곰이 생각해보다 강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인아,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동안 약에도 전혀 차도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차 사고 진실이 밝혀지니까 이렇게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걸까? 이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 아무래도 다시 검진받으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어머니 병명이 치매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도유경의 말을 들은 강재인은 절실히 빌었습니다. 최자영의 손을 잡고 기도했죠. 제발 우리 엄마 치매만 아니게 해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요. 못난 딸 이제라도 효도하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지켜주세요. 그동안 저는 엄마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동안 고생해온 강재인의 기도가 들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다시 한 재검사에서 최자영은 치매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기억을 잃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매랑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는지. 요실금 증상을 비롯해 기억을 잃는 게 치매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집안의 몰락과 더불어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최자영은 뇌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는 희망을 이야기했고 강재인은 최자영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대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니 강재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자영도 얼떨떨하긴 마찬가지였죠. 제가 앞으로도 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정말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병원에 같이 온 도유경도 축하의 말을 건넸고 곧이어 온 가족이 도민준의 집에 모이게 되었죠. 강승우는 쭈뼛거리면서 최자영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치매라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최자영에게 거절을 당할까 두려웠던 강승우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최자영은 이리 가까이 오렴하며 강승우를 불렀습니다. 저요? 왜요? 최자영은 옆자리에 온 강승우를 품 안 가득 끌어안았죠. 승우야, 엄마가 많이 미웠지. 내가 치매라고 하니 두 가지가 가장 후회되더구나. 김도희 씨한테 미안한 것, 그리고 승우 너한테 잘못했던 것. 기억이 있을 때 너한테 사과해야지 했었는데 내가 너보다 못났나 보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승우야. 그동안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내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동안 원망만 하며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십수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니 넌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 네가 고모한테 가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최자영의 품 안에서 강승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이번엔 나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상처 주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인 거죠? 엄마 믿어도 돼요? 엄마, 나 너무 슬펐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가 나 그렇게 밀어냈는데도 엄마가 치매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요. 엄마 아프지 마요. 평생 이렇게 내 옆에서, 누나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황기찬이랑 강세리 그놈들 천벌 받는 것도 다 봐야죠. 누나가 얼마나 멋있었는 줄 알아요? 주주총회 하는 데서 폭로월드 가면을 싹 벗는데 진짜 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누나가 디자이너 엘에다 유튜버 폭로월드였다니. 이내 신이 난 강승우를 보며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미라는 최자영 품에 안겨있는 강승우를 보며 슬며시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았는데요. 그리고 강미라는 죽은 강규철 회장에게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오빠 보고 계시죠? 새언니 치매가 아니래요. 언니 소식에 이렇게 다들 모여 축하하며 웃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가족이고 행복이었는데 왜 이제 알았을까요? 우리 가족 더는 슬픈 일 없도록 제가 꼭 지킬게요. 이렇게 전처럼 다 모인 모습을 보니 이 행복을 앗아가려 했던 황기찬과 강세리. 그것들을 더욱더 용서할 수 없어요. 강미라는 더 이상 못난 고모이자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재인 덕분에 누명도 벗고 회사에 무사히 복귀했으니 이제 천벌을 내릴 시간이었죠. 강미란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눈빛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죽으려 했던 강미란을 강에서 건져내며 정호성이 했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강미란은 당한 만큼 복수해주는 사람이지. 정호성의 말이 강미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는데요. 강미란의 가슴속에서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재인이가 저리 고군분투하며 황기찬과 싸우고 있는데 고모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강미란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는데요. 더 이상 피해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각오가 역력했습니다. 재인아, 승우랑 이야기 끝냈어. 내 지분이랑 승우 지분까지 전부 너한테 양도하기로 결정했어.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한 확고한 어조였습니다. 고모,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찾으면 황기찬 지분 충분히 뺏어올 수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고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는데요. 아니, 재인아, 지금 당장 황기찬 쳐야만 해. 이렇게 궁지로 몰렸을 때 지금이 기회야. 황기찬한테 또다시 시간을 준다면 그 인간이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지. 이미 DH홀딩스를 몰아내고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 강미란의 말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는데요. 얼굴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한테 지분을 다 주시면 고모랑 승우는요? 고모는 승우가 YL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걸 바라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재인아. 한때는 그게 승우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이고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너도 알잖니, 내가 못난 엄마라는 거 말이야.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오빠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가족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더는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방황과 혼란을 뒤로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내가 많이 밉겠지만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더 이상 너한테 뭘 숨기거나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미리 알려둘 게 있어. 승우 친아빠 말이야. 사실 오성 씨야. 강미란의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했고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호성 대표님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설마 고모 예전에 첫사랑이 설마? 강재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는데요. 눈이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승우는 몰라. 오성 씨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승우 걱정은 하지 마. YL그룹 장녀이자 오빠를 이어 회장 자리에 오를 정당한 후계자는
너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인아, 네가 회장이 되어야 해. 그 자리에 올라서 그동안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지. 은호도 그리고 오빠도. 억울하게 고생하다 병에 걸린 새언니까지. 강미란의 말에는 강재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는데요. 눈빛에는 강재인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렇게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이의 손길에는 고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는데요. 흩어진 가족들을 되찾았으니 이미 강재인은 집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강미란까지 DH홀딩스에 모여 드디어 YL그룹의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는데요. 모든 구성원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반격할 때가 왔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최자영의 무죄를 입증하여 황기찬이 강제로 뺏어간 지분과 재산, 그리고 미술관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흘러나왔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요. 살인 누명을 씌워놓고 재산까지 뺏어가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모은 증거인 황기찬의 커프스와 녹음 파일,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리된 증거물들을 보는 강재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정윤희는 경찰서로 찾아가 이 증거들을 내밀며 재수사를 요청했죠. 정윤희의 얼굴에는 정의를 위한 강한 의지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검사 출신이라는 인간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정관예우로 사건을 조작하고 검찰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해왔다니. 김도희 살인사건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재벌가의 살인사건이라며 떠들썩했었는데 진범이 장모가 아니라 사실 그 집 사위였다니 너무나도 쇼킹한 사건이었죠.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지면서 사회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강재인과 그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와 YL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황기찬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론들이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한 황기찬의 과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특히나 친아들을 죽인 것을 방관하고 장인어른까지 보내버린 폐륜적 범죄는 모든 이들의 지탄을 사게 되었죠.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는데요. YL그룹 앞에는 연일 황기찬 회장을 끌어내리라는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회사 건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황기찬의 사무실 창문 밖으로도 그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질까 마음이 다급해진 황기찬은 결국 이게 사약인지도 모른 채 불공정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죠. 황기찬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장을 찍는 황기찬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죠. 됐어요. 황기찬이 도장 찍었네요. 주주총회 엽시다.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는데요. 눈빛에는 드디어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기찬은 회장 자리를 지킨 뒤에 검찰에 다시 한번 압박을 넣어 김도희 살인사건을 무마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최자영은 치매겠다, 강승우는 음주 상태였겠다. 어떻게든 그 두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죠. 어디 감히 치매 환자가 내 앞길을 막아. 다 엎어씌워.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라고. 황기찬은 그때까지 최자영의 치매가 오진이라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를 구해왔으니 안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 미소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주총회장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는데요. 아니, 최자영 씨가 여기 왜 오신 거죠? 여긴 주주총회입니다. 지분도 없으신 분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치매라서 잊으셨어요? 저한테 지분 전부 넘기셨잖아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황기찬, 난 똑똑히 기억한단다. 치매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 자리엔 정당하게 온 거야. 내 놈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다.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가득했는데요. 눈빛에는 황기찬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윤비서, 최자영이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나 몰래 지분이라도 확보한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투자계약서에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투자자 대표로 오신 겁니다. 뭐라고? 내 지분을 담보로 투자한 사람이 최자영이었다고? 윤비서, 네가 강재인이랑 한패였어? 황기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는데요.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은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주주총회는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려는 황기찬을 강미란이 붙잡았습니다. 강미란의 손길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황기찬 회장,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 자리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황기찬 회장 사임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시죠. 자리에 있던 전원은 황기찬을 끌어내렸고 황기찬은 표효하고 말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는데요. 황기찬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나를 끌어내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았는데.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려가면서 지킨 자리야. 절대 납득 못해. 황기찬의 절규에는 처절한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황기찬, 네가 납득 못하면 어쩔 건데? 주주총회 끝났으니 이제 끌고 가시죠. 강재인의 손짓에 회의실 문이 열렸고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황기찬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너클 놓고 있던 강세리도 덤이었죠. 나는 왜 체포하는 건데? 황기찬이 혼자 저지른 짓이라고요. 나는 놔줘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부정이 가득했는데요. 강세리, 네가 왜 죄가 없어? 유경이가 황기만한테서 재밌는 걸 받았더라. 네가 계단에서 황기만을 미는 그림이던데? 사랑하는 네 남편 따라가야지. 황기만 기억 다 돌아왔어. 아참, 지호 그 아이 황기찬 아들도 아니더라. 황기찬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는 모양이던데 더 재밌어지겠다, 그치? 강재인의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는데요. 모든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먼저 나란히 구치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강재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복수가 완성되어가는 만족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허탈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더 남았죠. 정윤희의 남편을 죽인 보험사기범 노숙자까지 나란히 감옥에 보내 천벌을 치르게 해야 하니 말이죠. 강재인의 복수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어디까지 시원한 사이다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정의가 승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